쓰고 싸우고 살아남다? 글쓰기로 한계를 극복한 25명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 안에는 프리다 칼로부터 해서 버지니아 울프, 수잔 썬튼, 박경리 작가까지 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갑자기 이거를 읽는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소피가 허공을 걸으면서 하울을 찾아가요. 눈물이 흘러도 계속 걸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았었거든요. 살다 보면 많은 실수, 실패들을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뿐만이 아니라 세기를 뒤엎어버린 패션 아이콘이자 너무너무 멋있는 배우 오드리 헵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드리 헵번을 많이 좋아해서 오드리 헵번에 대한 이야기를 스타일북에서도 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오드리 헵번 이야기하게 된 거는 얼마 전에 피에르 가르댕이 타계를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홈쇼핑 브랜드가 아닌가, 아니면 중저가 남자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프랑스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타계를 하셨는데 9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세대가 위베르 지방시하고 비슷한 세대예요. 그 제가 찾아봤더니 피에르 가르댕이 나이가 더 많으셔. 2살. 위베르 지방시는 201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 두 분이 비슷한 연도에 사셨던 분들인데 지금 그때 연도의 디자이너들이 다 타계를 하면서 프랑스 패션의 모든 전설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위베르 지방시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다가 오드리 헵번을 다시 또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클래식 방송을 많이 듣는데 김미숙 씨 방송을 잘 듣는 편인데요. 김미숙 씨가 혼자서 독백처럼 나레이션 하시면서 말해주는 세기의 작가, 아티스트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오드리 헵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오드리 헵번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넷플릭스다 무슨 다양한 영화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많은 여배우들도 있지만 예전에는 빰빠라바빰빰빰 빠라바빰빰 빠라바 KBS 명화극장 안녕하세요. 정영일입니다. 정영일 선생님이 매주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영화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오드리 헵번의 영화를 보면서 너무 예쁘다 했고 옷이 진짜로 멋있고 아름다워서 그때부터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오드리 헵번은 너무너무 가난했었다고 해요. 원래는 잘 살았던 집안인데 나치의 정권 아래서 도망을 다녀야 됐고 안내의 일기처럼 숨어 살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빈곤하고 삐쩍 마른 그런 소녀였었는데 그녀에게 도움을 준 게 유니세프였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처음 그녀가 했던 거는 지지라는 뮤지컬이었었어요. 그녀가 자고 났더니 일약 스타가 됐네. 그런 영화가 있죠. 바로 로마의 휴일이에요. 사실 로마의 휴일은 다른 여배우가 하기를 원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벨기에 태생인 오드리 헵번에게 로마의 휴일에 앤공주 역이 가게 됐는데요. 앤공주 역을 하면서 청초한 이미지도 보였지만 긴 머리를 싹둑 카트를 치고 스카프를 메고 셔츠에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발레리나 슈즈를 신었던 오드리 헵번. 레페토 스타일의 신발을 신고 그 유명한 장면 베스파를 타고 그레고리 팩과 함께 로마의 시내를 돌아다니죠. 그걸로 오드리 헵번은 정말 눈 떠봤더니 스타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아직 로마의 휴일이 프랑스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다음 영화를 위해서 위베르 지방시를 찾아가게 되죠. 위베르 지방시는 이미 유명했던 캐서린 헵번을 연상했대요. 그런데 캐서린 헵번이 아닌 삐쩍 마른 오드리 헵번이 오니까 지금 입을 만한 옷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시즌이 지난 옷이라도 없나요? 해서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것이 쭉 오랜 시간 동안 중간에 위베르 지방시하고 약혼까지 한번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파혼을 하고 연인이 아닌 친구로 지내자는 뜻으로 해서 그때부터 위베르 지방시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오드리 헵번의 스타일들은 진짜 지금도 입고 싶은 옷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진짜 정말 멋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오드리 헵번의 영화도 영화지만 스타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6위 언제나 둘이서라는 1967년 영화예요. 오드리 헵번이 정점을 넘어서 뒤쪽에 간 영화인데 포스터부터 기가 막히죠. 버그아이 선글라스, 쇼커트. 윤복희 선생님 당시 영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누군가가 이 스타일을 하고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돌 중에. 사실 이거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안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해요. 오드리 헵번이 풋풋함에서 벗어난 성숙한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위기가 온 부부가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겪게 되는 것, 스타일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위 Funny Face. 정말 춤을 멋지게 추는 프레드 아스테어가 퀄리티라는 잡지사의 사진작가예요. 마치 보그와 같은 패션 사진작가인데 서점에서 우연하게 찍힌 오드리 헵번을 보고 퀄리티 편집부와 잡지사의 사장이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녀를 발굴해내서 그녀는 일학 스타덤에 오르게 되지만 거기서 프레드 아스테어와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지요. 여기서 그 유명한 드레스라던가 서고에서 책을 고르는 오드리 헵번의 청초한 모습, 우리들이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Funny Face에서 등장했던 씬 중에 하나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위 로마의 휴일을. 저는 로마의 휴일을 참 좋아하긴 하지만 오드리 헵번 영화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그냥 너무 예쁜 오드리 헵번. 하지만 저기서 쇼카트를 치고 윙 셔츠 컬러의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레페토 스타일의 발레 슈즈를 신는 그 오드리 헵번, 베스타를 타고 달리는 그 오드리 헵번은 영화 명장면이 되기도 하지만 패션계의 한 획을 그은 스타일이기도 하죠.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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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My Fair Lady예요.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라라라라라. 이거는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의 길들이 같은 그런 영화기도 한데요. 마이 페어 레이디는 원래 조지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을 뮤지컬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마이 페어 레이디를 얘기할 때 사운드 오브 뮤직 여주인공한테 이걸 맡길까 몇 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로마의 휴일로 스타덤에 오른 오드리 헵번에게 갔는데 정말 어렸을 때 이러고 봤어요. 정말 링처럼 TV 안으로 빠져 들어갈 뻔했어요. 헨리 히긴스 교수가 친구하고 내기를 해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같은 여자를 교육을 시키면 지성인처럼 변할 수 있을까를 내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말도 이상하게 하고 억세 빠진 일라이자를 선택해서 언어학자였던 히긴스 교수가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하죠.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잘된 공장장이고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처럼 그걸 계속 연습을 시키죠. The rain in the Spain, the rain in Spain stays. The rain in Spain, the rain in Spain,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오! 너무 어려운데 저 500번 틀렸어요. 이게 스페인에서 비는 평야에만 내린다는 이 말을 맨날 혼나가면서 했던 오드리 헵번이 드디어 말을 아름답게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데뷔탕트에 초대돼서 여왕 앞에 서게 되죠. 거기서 드레스하고 초커하고 굉장히 아름다웠죠. 마이 페어 레이디는 그 유명한 커다란 경마장에 갈 때 썼던 하얀 모자와 드레스 진짜 아름다웠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티파니의 아침을 추천하고 싶어요. 티파니의 아침을은 기분이 우울할 때 꺼내보는 영화이기도 해요. 제가 에디터로 일을 할 때 뉴욕 패션 위크 때 티파니 매장에서 보석들 위에다가 음식 장만을 해두고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런 진짜 호화로운 경험을 했었는데요. 티파니의 아침을에서 보면 진짜 명장면들, 드레스들, 패션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서 마지막에 캣 하면서 양갈래 머리 따고 생생교도소에서 나왔던 오드리 헵번이 거기서 입었던 마지막 장면의 트렌치 코트. 그렇지만 첫 장면 여기 있죠? 이거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 이게 Funny Face에서 모델로 활약하는 오드리 헵번, 그리고 로마의 휴일 바로 그 스카프와 윙 셔츠와 오드리 헵번의 룩이었죠. 두구두구두구두구 1위. 저는 두 개를 같이 뽑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베스트 오드리 헵번 무비, 하나는 사브리나, 하나는 샤레이드입니다. 사브리나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운전수의 딸인 오드리 헵번을 사랑하게 된 두 명의 재벌 형제들의 이야기죠. 여기서 지방시와의 팀워크가 정점에 포텐을 터뜨렸던 것 같아요. 사브리나는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을 접고 파리로 유학을 가죠. 거기서 꼬르동블루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프랑스 물을 먹어서 그런지 사브리나는 너무너무 멋있는 드레스들과 옷들로 두 형제의 마음을 완전하게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공동 1위 샤레이드. 저는 샤레이드를 진짜 재밌게 봤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샤레이드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거기서 상대방은 캐리 그란트였어요. 나이 차이가 20몇 년인가 30몇 년 차이가 나는 여배우와 남자 배우였지만 그래도 캐리 그란트가 너무나도 멋있었기 때문에 좋았어요. 그리고 모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 시대에 모자를 진짜 멋있게 쓰고 블랙 7부 소매 코트라던가 호피 코트라던가 딱 달라붙는 원피스 같은 것들을 입고 진짜 멋있게 보여줬는데요. 샤레이드 진짜 멋있었답니다. 이 외에도 어두워질 때까지라던가 안소니 호킨슨과 함께 나왔던 녹색의 장원도 진짜 멋있었지만 무엇보다 멋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쟁과 평화였죠. 나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오드리 헵번은 평생 동안 전쟁 영화에는 안 나가겠다고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는 출연했었는데 중학교 때 봤던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데요. 오드리 헵번은 평상시 룩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룩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팬디예요. 팬디 코트에 스카프를 두르고 만보 바지라고 하죠. 이렇게 시가렛 팬츠 같은 것들을 입고 항상 데리고 다녔던 요크셔 테리어. 오드리 헵번의 그런 멋진 룩들. 하지만 무엇보다 오드리 헵번을 아름답게 만들어줬던 룩이 있었죠. 바로 라코스테 티셔츠를 입고 데님 팬츠를 입고 기아 난민들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다녔던 오드리 헵번의 룩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988년에 유니세프 친선 대사가 된 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었는데요. 저는 그녀가 했던 말 중에서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요.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어린 시절 받았던 도움,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많은 것들, 그리고 평생을 성숙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참 저도 그녀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녀가 직장암에 걸렸고 난 후에도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돌아다닐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들한테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드리 헵번은 마지막에는 가족들과 함께 스위스에서 남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름답게 다고 해서 아름다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 겹겹이 쌓여가면서 아름다움은, 그리고 멋있는 의상들도 더욱더 돋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오드리 헵번을 기억하면서 그녀의 스타일을 또 기억하고 싶네요. Style someday. Oh, green maker, you heart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